4강입니다.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이라고 편의상 하고, 자, 뭐가 필요합니까? 화학 반응의 조건이 나오죠. 맞지? 핵에서 보니까 조건이 첫째, 뭐가 필요하고, 반응 물질이 필요하고, 그 반응 물질이 서로 만나야 된다는 조건이지. 상식적으로 맞네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조건만으로 안 된답니다. 결국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자,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움직이지. 반응 물질도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되고, 남자, 여자들이 서로 만나야 되지만, 만나면 뭐합니까? 데이트할 힘이 있어야죠. 그리고 분자들이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들이 있죠. 이 두 가지는 하나로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했으니까 이 조건과 이 조건은 서로 교집합이 돼야 되죠. 그게 캡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되었습니까?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하면서 새로 나오는 이제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개념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 알아둡니다.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의 개념이 뭐냐면은 분자들이 만나서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랍니다. 최소한이기 때문에 이 범위 밑으로는 아예 못 움직인다는 얘기죠.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 뭐가 돼야지만, 이상이 돼야지만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고 난 뒤에 비례, 반비례 식이 나오죠. 활성화 에너지가 뭐 하면은, 크면은 반응 속도는 뭐 하고, 느리다라는 반비례 관계 나오죠.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이것도 이해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는 힘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런 분자 수는 적겠죠? 따라서 반응은 느리게 진행되고, 자, 요거 알아둬야 될 비례식입니다.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와 반응 속도는 서로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거죠. 따라서 이 글이 화제 이제 나왔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다? 화학 반응에서의 조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쉽죠? 이제 두 번째 문단 갑니다. 조건, 방금 뭐가 있어야 된다? 운동 에너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향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읽었던 글의 패턴에 의하면은 전반부는 뭐에 대한 얘기, A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고 후반부는 B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지. 선생님도 처음에 수업 준비할 때 찾았습니다. 했더니 바로 이 문단부터 A에 대한 얘기 맞더라고. 근데 끝까지 읽어도 B가 없더라고. 이처럼 B 얘기가 턱 보니까 3번 문제, 4번 문제에 보니까 적합한 방향으로 여러만 나오죠. 맞지? 보통 아하 문제 출제도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본래 원문에는 있는 거를 그죠? 오래 붙여가지고 보기로 만들고 그러기도 하죠. 일단 제시문에서는 지금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얘기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 가겠습니다. 촉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죠?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분자들이 운동 에너지를 조절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 자, 봐봐라. 첫 번째, 운동 에너지를 뭐 하는 방법? 조절하는 방법. 혹은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이 되어 있답니다. 맞지? 에 대해서 이 동그라미 A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지금 동그라미 B에 대한 언급을 하죠, 이제. 뭐 하는 방법?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촉매 얘기를 하고 있지. 쌤이 글을 어떻게 읽어가는가 바로 있는 대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촉매는 우리가 압니다. 그죠? 당연히 뭐 하는 거다.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매개물질이라 했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은 높이거나 뭐하거나 낮추거나지. 아까 이 반비례식과 관련해서. 즉,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반응 속도를 높이거나, 맞지? 빠르게 하거나, 아마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무슨 촉매와 무슨 촉매가 있다? 정촉매가 있고 부촉매가 있답니다. 그래서 촉매의 개념과 촉매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정촉매라고 하고, 높여서 느리게 하는 것을 부촉매랍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촉매는 뭐였습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촉매를 써야 되겠다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촉매는 정촉매를 얘기하네요. 그죠? 우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었잖아. 다. 촉매작용이 일났다든가. 그지? 예, 그런 식입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났는데 미적이 났을 때 새로운 남자를 하나 끼운다든가. 그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어쨌건 여기까지 되었죠. 하고 난 뒤에 이제 예시가 나오죠. 이때는 그래프를 같이 읽어야 되죠. 여기까지가 그래프 얘기네요. 왼쪽의 그래프는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반응 경로에 따라 분자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를 표시했습니다. 가로축을 뭐라고 하고 반응 경로라고 하고, 세로축을 에너지라고 했는데, 가로축은 반응 경로는 반응 물질인 질소 N2니까 원자입니까? 분자입니까? 분자죠. 질소 두 개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3He 전부 다 분자 단위가 있네요. 이것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만나서 생성물인 암모니아 ENH3네요. 그죠? N은 두 개, H 두 개가 N 하나, H 세 개가 되었네요. 맞지? 뭔가 보니까 분자가 이래 되게 원자 단위로 쪼개지 가지고 뭔가 된 모양이야. 이까지 되었죠. 어쨌거나 다른 물질이 생성되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 어떤 것을 다른 물질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가열이었죠. 그지? 물을 갖다가 수증기로 만드는 방식도 뭐였습니까? 상을 변화시키는 방식,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열이나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한번 봅시다. 자, 그 과정을 나타낸다. 여기까지 되었죠. 한편 세로축인 에너지는 반응에 참여한 분자들이 에너지 크기랍니다. 그 다음에 반응물이 각각 존재할 때 A의 위치, 요 위치네요. 그죠? 요 A의 위치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 크기가 A는 지금 이쪽에 있죠. 낮은 위치를 에너지 같지만 이들이 서로 충돌하여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전에 활성화 폭합체, 활성이 된, 그지? 두 분자의 복합체란 얘기겠지. 이 B 단위, 요 B 단위는 상당히 에너지 준위가 높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그 둘의 에너지 크기의 차이가, 자, 뭐 나옵니까? 요 나라, 활성화 에너지 크기라는 또 말 나왔지. 활성화 에너지 크기가 뭐다? 둘의 에너지 크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B 보세요. B 가장 높은 에너지와 가장 낮은 에너지 A 사이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바로 뭐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얘기죠. 이것은. 그래프 보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아니고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잠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촉매 얘기하는데 지금 요거 먼저 보고 해야 되죠. 요 부분. 점선 부분은 비촉매 공정이고 실선 부분이 촉매 공정이라 했으니까 지금 촉매를 쓰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촉매를 쓰지 않은 게 지금 점선 부분이죠. 그래서 N2와 3He2가 활성화 복합체를 띄었을 때 에너지는 이만큼의 높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크기가. 맞지? 그래서 이 크기와 이 높이를 서로 뺐더니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상태를 거쳐서 드디어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C 위치가 되죠, 이제. 하면은 생성물 ENH3는
반응물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다. 맞죠? 자, 이렇게 되었네요. 그다음 A, B 최고점을 찍고 C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 반응이라는 얘기죠. 뭐를 이용하지 않은 것, 비촉매 공정이라 했습니다. 암모니아 합성을 연구하던 초기의 과학자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 보았더니 1000도씨 이상의 매우 높은 온도와 이걸 해야지 뭐가 된단다? 이 두 개의 분자가 활성화돼 가지고 암모니아가 된답니다. 암모니아가 합성된답니다. 즉 암모니아가 합성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몇 도씨 이상하고 1000도씨 이상을 하고 거기다가 100기압 이상, 우리가 일상기압이 1기압인데 엄청나죠, 그죠? 그 100기압 이상의 압력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거는 실용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어쨌거나 얼핏 보았을 때 봐봐, N2하고 3H2를 떨어뜨려야 되죠, 지금요. 이거를 각계격파로 떼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분자들이 이래 있다면, 그지? 이 고리를 끊어가지고 다른 것하고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고리 끊기 위해서는 1000도씨 이상의 온도와 100기압에서 압력이 필요했는데, 실제 이렇게 하기에는 에너지 효율이 너무나 안 좋죠. 따라서, 뭐를 이용한다? 이거를 촉매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낮추겠다? 에너지를 낮추겠다. 보세요. 여기서 본다. 활성화 에너지. 너무 크죠, 이거. 노란색. 낮추겠다는 얘기죠. 활성 에너지를 낮추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기로 이해도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얼마나 낮췄다? 자, 봐라. 온도도 얼마만큼? 이만큼 낮췄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처음에 이 열량이 12kcalmol로 낮췄다는 얘기지. 어느 거를 57kcalmol이었던 것을. 자, 요거는 그렇다면은 57kcalmol이 될 거고, 맞지? 이것을 1몰당 얼마로? 요거 12kcal로 몰로 낮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럴 수 있었다. 그 결과 뭐 하니까? 에너지를 뭐 하니까? 낮추니까 속도는 어떻게 되겠노? 높아지겠지. 따라서 속도는 무려 10의 13배나 빠르게 했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봐봐. 뭘 이용하니까 처음에 이래 되죠. N2하고 3H2를 그냥 했을 때는 이걸 뭐 만들기 위해서 2NH3로 만들기 위해서는 1000도씨의 하고 100기압 이상이 필요했지. 이건 너무나 비효율적이었는 거야. 그래서 N2하고 3H2를 2NH3로 만드는 데 있어서 뭘 넣었다 여기에? 뭘 넣었습니까? 아까 산화철이었죠. Fe3O4죠. 그지? 녹선철이네 그냥. 녹선철을 넣었더니 에너지를 낮춰서 속도를 뭐 했다? 높였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뭐는 자세히 안 나온다. 공정 과정을 아직 설명 안 하고 있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뭐를 이용했다? 촉매로서 뭘 이용했다? 산화철을 이용했다 이거지. 자, 봐봐. 이제 뭐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하니까 뭐 나와요? 이제 공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 맞지? 해서 암모니아 합성법, 하버라는 사람의 암모니아 합성법을 사례로 살펴보았더니 이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 괄호 열고 괄호 닫은 과정이 공정 과정이죠. 촉매 공정 과정을 얘기합니다. 첫째, 수소와 질소 분자가 촉매의 표면에 흡착을 했다. 맞죠? 처음에 뭐 하고
수소하고 3H2와 N2가 촉매의 표면에 산화철 Fe3O4에 흡착을 했습니다. 각각 붙었겠지? 두 번째, 그것이 뭐 되었다, 이제 봐라. 나왔죠? 두 번째, 무슨 상태로 분해되었다? 원자 상태로 분해되었다는 얘기죠. N,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었습니다. 됐나? 자세한 거 모릅니다, 저는. 분해가 되고, 이렇게 산화철에 붙은 수소와 질소는 중요한 걸 합니다. 무슨 단계를 거친다? 촉매의 표면에서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서. 자, 3번. 암모니아로 전환되네요. 그러고 난 뒤에 기체 생성물이 된다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냄새 난다 이거네. 암모니아가 화장실 냄새 맞나? 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오줌 도고 냄새 난다 이거네. 그죠?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요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놈과 요놈이 이래 된다. 했을 때 봐봐라. 잘은 모르겠지만 지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 지금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게 되었잖아. 그렇다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요 단계는 지금 산화철 표면에서 흡착된 경우지. 그리고 무슨 단위로? 원자 단위였지. 맞죠? 했을 때 하나는 뭐일 수도 있고 H일 수도 있고 하나는 N일 수도 있겠지. 너희들 각 원자별로 녹는 점이나 뭐 이런 끓는 점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겠죠. 맞잖아. 특성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뭔가가 된 모양이야, 이제. 이 여러 단계를 거쳤다는 얘기지. 여기서는 지문에서는 가, 나, 다의 세 단계를 거쳤네. 이까지 되었습니까? 그래프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과정 중에 질소 분자가 이제 이 과정 중에 무슨 분자와 무슨 분자가 있었죠, 방금? 수소 분자도 있었잖아. 수소 분자가 아니고 질소 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N2였죠. 이 질소 분자가 촉매 산화철 표면에 흡착하여 이 과정은 질소 분자 요놈이 매우 뭐하다? 안정적이다는 얘기가 뭡니까? 너가 안정적인 분자 구조 띈 게 물이지. 무슨 결합? 공유 결합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안정적이다는 얘기는 잘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러니까 N을 NN으로 끊어내기 위해서는 엄청 힘들다는 얘기지. 이 말 되겠나? 안정적이란 말 되겠지. 그래서 당연히 뭐다? 요놈이 높을 수밖에. 맞죠? 이놈이 높으면 뭐라 했습니까? 분자수가 적기 때문에 반응 속도 또한 뭐하다? 느리다 이거죠. 따라서 뭐를 떼는 것은 H를 떼내는 과정은 H를 떼내는 과정과 N을 떼내는 과정에서 N을 떼낼 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되었지. 그렇다면 전체 시간을 본다면 전체 반응 속도를 따진다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 1번, 2번, 3번에서 2번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여기에 소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전체 시간이 만약 20분 걸린다면 여기서 결정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여기를 뭐라 한다?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한다 이거죠. 이 말 이해했죠? 자, 요 난이도 문제에서 속도를 결정할 것이다. 그런 식입니다. 전체 세 문제 중에서 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니까. 자,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한다. 그렇다면 봐봐. 잠깐 지문 다시 한번 봅시다. 지문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림 다시 보세요. 그림에서 자, 촉매공정만 보세요. 촉매공정. 실선만 봅니다. 보았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제일 크게 요구되는 곳이 어디죠? 가야, 나야, 다야. 가의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제가 그림에 한번 표시해 볼까요? 가는 여기서부터 이까지제. 나는 여기서부터 이까지제. 다는 어디야? 다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되죠.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곳. 따라서 어디가 제일 길어요? 나가 제일 길죠. 따라서 나가 뭐다? 여기서 속도를 결정한다는 얘기지. 이까지 되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촉매 이용한 공정에서는 동그라미 나 부분이네요. 나 부분이 상식상 아마 뭐가 뭐 되는 과정이었다. 지문으로 미뤄오고 이 나 부분이 상식상 뭐 떼지는 과정이다. N2가 N으로 떼지는 과정이겠지. 이 말 되겠나? 여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다 했잖아. 이거 수학 문제 1번 푸는 시간이고 가. 그지? 나 시간이 이제 질소분자를 질소원자로 떼내는 시간이겠죠. 그거를 속도 결정 단계를 한단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반응물과 촉매의 반응은 촉매가 없을 때의 기존 반응 경로와는 다르게 진행된다. 아까 했잖아. 촉매가 없을 때는 아까 이런 식으로 점선이었고 이번에 이런 식이었죠. 그죠? 자, 한데 여러 단계를 거치는 새로운 반응 경로가 만들어지며 그 반응 단계들의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가 없는 바로 활성,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미. 이 반응 단계들 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속도 결정 반응 단계, 아까 이거는 동그라미 나였습니다. 그죠? 결국 촉매는 전체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결국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는 다 하는 거죠, 이제. 맞지? 하면서 화제가 꺾이죠, 이제. 어디에서도, 생물체 내에서도. 방금은 생물체가 아니고 하나의 화합물이지. 화합물에서도 촉매가 있는데 생물체 안에서도 뭐다? 촉매가 있다는 얘기지. 그걸 뭐라 한다? 효소라고 한다 이거죠. 많이 풀었던 거네. 바이러스 할 때도 많이 풀었죠. 주로 뭐로 이루어진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효소도 무슨 기능이다? 촉매 기능을 한다 이거지. 다시 봐라. 뭐 하거나 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뭐 하거나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는 거지.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효소는 자, 효소는 무슨 요인에? 온도 혹은 폐하. 그지? 이 폐하의 요인에 의해서 그 기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답니다. 온도에도 영향받고 폐하에도 영향을 받는다죠. 해서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자, 첫 번째 온도에 대한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네요. 폐하에 대한 얘기가 여기까지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 끝나죠. 자, 뭐 온도 혹은 뭐에 폐하에 영향을 받는다 해서 온도, 폐하 나오지. 온도는 어디에서 35도에서 45도 사이에서 가장 활성이 크답니다. 근데 그 범위를 넘어치면 오히려 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임계 온도라는 얘기죠. 이게 LIMIT, 이게 리미터라는 얘기잖아. 임계 온도라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35도, 45도 범위 오히려 떨어지고. 왜? 올라가면은,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온도가 올라가면은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이란 얘기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는 팽창하고 보통 얘네들이 막 들뜬 상태가 되잖아. 맞죠? 증가하고 지지만 일정 범위를 넘으면은 촉매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거지. 자, 여기까지 보자. 예시로 나온 효소는 정촉매 얘기했습니까? 부촉매 얘기가.
혼도가 올라오면 일반적으로 효소의 촉매장애, 이 촉매는 무슨 촉매 얘기입니까? 정촉매 설명이었지, 이게. 부촉매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뒤를 가지고 이걸 부촉매 기능한다 하면, 촉매도시 기능이 떨어진다 했으니까 부촉매 기능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맞죠? 부촉매 설명은 아직 없네요. 또한, 폐하가 일정 범위다 이거죠.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개 설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효소의 특징 첫 번째 온도나 pH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효소는 뭐가 있다? 기질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효소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지. 기질 특이성은 뭐냐 이거죠. 이것도 우리가 바이러스 할 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자물쇠와 열쇠 관계처럼 서로 구조가 맞아야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 만약 이런 구조가 있다라면은, 여기에 맞는 것이 결합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기질 특이성이다, 이거죠. 요렇게 지문 다 읽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화학 반응 전후의 물질 에너지 위에서 나오는 A하고 C의 경우고, 반응 중이 제일 높았던 B였죠. 따라서 이거는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지. 2번은 맞고, 맞죠? 반비례 관계. 당연히 원자 단위로 분해돼야지. 여러 단계라 했고, 그자? 이미 쉽습니다. 당연히 뭐다? 일문단이 있었지. 조건이었습니다. 아까. 2번 오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그래프를 이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프를 봤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프 한번 볼까요? 보면서 수업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를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그래프를 보도록 합시다. 안 되나? 문제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됐나? 됐네. 자, 문제 봅시다. 보세요. B와 B-입니다. 각각 가나 공정에서. 자, 요거는 무슨 공정에서? 비촉매 공정에서의 활성화 에너지죠. 그리고 가장 시간을 결정한 것입니다. 맞죠? 1번 맞네요. 2번 B에 비해 자, B에 비해 B-의 에너지 크기가 뭐하다? 작습니다. 당연하죠? 크기가 작으면 속도는 빨라진다. 반비례였습니다. 가나다. 자, 요놈과 요놈이죠. 가나다는 촉매로 인한 발생한 여러 단계, 맞죠? B-의 에너지 크기가, B-의 에너지 크기가 나의 다른 단계에 비해서 다른 단계는 수업했듯이 요놈과 요놈을 얘기하죠. 큰 이유는 요거는 뭐라 했나? 질소가 쪼개지는 단위일 거다. 맞죠? 가나의 속도 결정 단계는 같은 반응이다 해서 벌써 이게 틀렸죠. 왜 같은 단계입니까? 하나는 무슨 그거고 비촉매고 하나는 촉매잖아요. 그죠? 맞죠? 정답 뭐다?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는 이제 마지막 지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지문이었고요. 한번 봅시다. 3번 문제. 마지막 지문이 있는 겁니다. 적절한 것입니다. 기질의 특이성은 뭐 때문에 생깁니까? 자물쇠와 열쇠의 기능처럼 구조가 맞다 했죠? 전혀 관계없죠. 폐하하고 관련된 것이 효소의 작용이었지.
효소의 활성은 정답이네요. 기질 특이성하고 반응 속도는 뭐와 관련됩니까? 활성화 에너지하고 관련됐었죠. 기질 특이성은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얘기입니다. 엉뚱한 얘기죠. 아까 일반적으로 온도를 높일수록 어디까지는 좋았는데 35도에서 45도까지는 좋았는데 점점 더 높아가면 아니죠. 따라서 틀렸죠. 높일수록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에 나온 것도 이거는 무슨 정촉매로서 기능할 때만 그렇겠죠. 정답 뭐든 틀렸습니다. 정답 4번이가 2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 갑니다. 4번 문제. 이걸과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물질이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하는 유효 충돌이 필요하답니다. 자, 뭐가 필요하다? 충돌이 필요하답니다. 에 대해서는 충돌의 수가 많거나 에너지 분자가 많으면 속도도 빨라진다 이거죠. 자, 충돌 횟수하고 많거나지 OR 개념이다. 그 다음에 에너지 분자 수가 많으면 속도가 빨라진답니다. 여기까지 됐지? 요 비례식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농도, 압력, 온도, 촉매 등이 있고요. 고체일 때는 표면적 또한 영향을 준답니다. 따라서 농도, 압력, 온도, 촉매, 고체일 때는 표면적입니다. 이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 충돌 횟수나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준답니다. 그냥 단순히 뭐만 된다? 영향을 준다라고만 돼 있지.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 있겠죠. 높이거나 낮추거나. 맞죠? 한번 볼까요? 고체의 경우입니다. 고체의 경우 나온 것은 뭡니까? 표면적 얘기죠. 고체의 표면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고체의 경우는 이걸 얘기하지. 사이즈를 얘기하지. 고체 크기. 표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고체가 크다는 얘기지. 덩치가 크지. 덩치가 크면 여러분들 충돌은 많이 하겠나 적게 하겠나? 상식적으로. 자주 부딪히겠지. 우리가 비가 왜 내리는가도 보았을 때 충돌 병합 과정이 있거든요. 그지? 우리 부유하는 뜨거운 기체 분자 중에서 큰 덩어리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합쳐지잖아. 넓을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하여 정답 1번이네요. 그죠? 충돌입니다. 고체일 경우 표면적 또한 영향을 미친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보자. 농도를 높여줍니다. 농도를 높이면은 반응물질이 농도가 높아집니다. 반응물질이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반응물질이 수가 뭐다?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당연히 맞죠? 기체입니다. 압력을 높입니다. 기체 압력이죠. 그렇다면 압력 높였습니다. 우리 보일, 샤를의 법칙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압력을 높였을 때 분자수가 증가하여. 맞죠? 온도를 높여주면은 반응물질들의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이거는 제시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3번은 제시문에서 알 수 있는 것보다 그냥 상식으로 풀어야 되는 이상한 문제고. 어쨌거나 1번은 확실히 틀렸으니까. 웬만하면 수능 문제는 제시문에 있는 정보 가지고 풀 수 있을 만큼 돼야 됩니다. 정촉매는 반응의 진행 경로를 바꾸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죠? 정촉매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1번 확인하고 문제는 하나 더 있나? 됐습니다.